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고 보면 너무 쉽고 상속 플랜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상속과 증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 텐데요. 이번 영상 통해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과 증여 세세율과 공제 금액,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 상속 지분 결정, 법정 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 지분과 유류분, 상속의 방법으로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도 알아보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사망보험금의 특별한 지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간단히 보면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친족이 재산을 승계받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당사자들끼리 합의로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죽어서, 증여는 살아서 진행하는 것에 결정적 차이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서 재산을 넘겨주면 훌륭한 절세 효과 가능합니다. 상속과 증여의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고 50%의 높은 세율이고, 과거 종종 변칙적으로 진행되던 증여행위가 완전 포괄주의 도입으로 원천 차단되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된 전산망 가동하여 개인별 재산 및 과세 자료가 촘촘하게 수집, 관리되고 있고, 상속재산 가액 30억 원 이상 고액 상속인은 5년간 사후 관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하듯 상속 플랜을 준비하는 목적은 상속인별로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하여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전증여나 유용한 제도 등을 활용하여 상속절세 대책으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급작스런 유고 발생 시도 사전 계획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어려움 없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누진 공제액은 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10%, 1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이하는 20%, 누진 공제액은 1,000만 원입니다.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무려 50%이고 이때 누진 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고, 기타인적 공제가 있고 일괄 공제는 5억 원입니다. 기초공제와 기타인적 공제 합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하고,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 공제에 해당 없어서 5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고,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시는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게 됩니다. 증여세는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증여신고일 이전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는 점이 키포인트이며,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하면 30세 시점에 최대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30년 동안 총 18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에 증여 계획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다수인이 상속해도 과세 총액은 동일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인 증여세는 유산을 취득한 자를 기준으로 각각 취득한 유산가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므로 다수인에게 분산 이전될수록 세부담액이 감소합니다. 때문에 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 방법의 차이로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례를 보면 대상 자산이 100억 원일 때 4명에게 상속 증여될 때 상속에서는 과세 표준 100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50%의 세율 적용 후 누진 공제액을 감안하면 상속세금은 45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반면 증여의 경우는 증여를 받는 자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인당 25억 원에 대해서 40%의 세율 적용 후 누진 공제액을 감안하면 인당 8억 4천만 원이고 총 33억 6천만 원이 되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액은 무려 11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소요된 자금이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자금 출처의 입증 책임은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80%까지만 소명하면 되고, 10억 원 이상일 때는 2억 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조사를 배제합니다. 30세 미만이면 주택 5천만 원, 기타 재산 5천만 원, 채무 상환 5천만 원 총액 1억 원이고 30세 이상은 주택 1억 5천만 원, 기타 5천만 원, 채무 상환 5천만 원, 총액 2억 원이며 40세 이상은 주택 3억 원, 기타 1억 원, 채무 상환 5천만 원, 총액 4억 원 기준입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라도 증여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4세의 세대주가 8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자금 출처 소명 대상이 됩니다. 소명해야 할 금액은 8억 원의 80%인 6.4억 원이고 근로소득 등 소득원을 집계하고 부족분은 추가 소명을 해야 합니다. 주로 담보대출을 이용한다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개시 전에 부동산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장차 상속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토지와 건물 소유권 중에 토지만을 자녀 명의로 증여합니다. 이때 증여세율을 고려하여 지분 비율을 결정합니다. 토지 증여 후 건물주인 부모와 토지 소유주인 자녀 간의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자녀의 정상적인 소득금액을 확보합니다. 이 소득금액으로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건물 상속 시에는 상속재원으로도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월세 중 일부로 종신보험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효율적인 상속 준비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자동 상속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유언이 최우선으로 적용되고 유언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 지분을 배분하게 됩니다.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들끼리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유언도 없고 협의 분할도 되지 않은 경우는 법정 상속 순서에 따라 상속 지분이 배분되게 됩니다. 자필증서인 자필유언장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언의 내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용 전체를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성명, 주소, 내용 작성일, 날인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주소는 번지수 포함하여 세부 주소까지 다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 수정할 때는 자필로 고치고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날인은 도장과 지장만 인정됩니다. 최근 스마트폰 유언장이 인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녹음에 의한 방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 내용과 유언자의 이름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정확하게 녹음으로 남겨야 하고 유언 촬영 시 1인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하며 증인도 성명과 유언 날짜를 음성으로 남겨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법률상 배우자이고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법률상 배우자이며 1순위와 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3순위가 되고 3순위 마저 없다면 사촌인의 반계열족이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존속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1순위, 2순위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인이 되고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계 시전 사망하면 사망한 상속인이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결격 사유로는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나 강박 등으로 유언 행위를 방해하거나 유언을 조작하는 행위이며 이 경우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상속인들은 민법에 정한 비율로 상속재산의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지분은 동순위 상속인은 그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공동상속 시 5할을 가산받습니다. 만약 70억 원의 상속자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한다면 그 상속 비율은 1.5대 1대 1의 비율이 되어 배우자는 30억 원, 자녀는 각각 20억 원이 상속지분이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며 유언보다 강력하며 법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이고 선순위 상속권자가 있으면 후순위 상속권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 등은 3분의 1의 권리를 갖습니다. 유류분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배우자와 아들과 딸을 상속인으로 두고 사망하였는데 전 재산 70억 원을 아들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딸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을 감안하면 배우자는 15억 원, 딸은 10억 원, 아들은 최종 45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해당 상속인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기여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도 참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단순 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부채도 그대로 승계합니다. 특히 의사표시 없어도 첫째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둘째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셋째 한정 승인이나 포기 후 상속 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고의재산 목록 누락은 법정 단순 승인 사유가 됩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 조건의 승인이며 보통 상속 포기를 하기에는 애매하거나 고인인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관계를 잘 모르는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채권 목록을 작성하여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가 조금 복잡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피상속인의 채무 상황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기에 비교적 많이 이용됩니다. 보통 빚이 너무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고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로 빚이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 관련인들을 전부 모아서 한 번에 상속 포기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지 않아도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 운영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 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일괄로 각 금융회사별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회 가능 내용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2019년부터는 미청구 보험금, 휴면보험금, 보험기간 등 세부 정보도 확인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반면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 과정에서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은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산입니다. 이제 서서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기를 소망합니다. 격려의 의미로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신다면 제게는 너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